네, 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1단원 법과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로 맞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법의 의미 그리고 법의 특징 두 가지를 배워봤죠. 오늘은 법의 목적, 왜 법이 있어야 되는지 두 가지와 그리고 법의 기능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한번 짧은 내용 정리해 볼 거고요. 각각 필요한 거 그림으로 같이 그려가면서 한번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의 목적 먼저 볼게요. 법은 우리 지난번에 도덕과 비교할 때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같은 말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이것이 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정의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로만 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정의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 되돌려주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자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받아야 할 몫은 이런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좀 잘못한 것이 있는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각자 받을 걸 똑바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그것이 동상으로 여러 나라들의 법원에 항상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 여신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모습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여신은 이렇게 그냥 머리가 긴 여신이 이렇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여신의 손 두 개에는 뭐가 들려있는지 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들고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 한쪽에는 책을 끼고 있고요.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외국에는요 좀 다릅니다. 자, 외국에는 여신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특이한 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양쪽에 다른 걸 들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외국에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자, 이 정의의 여신상 각각의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있는 이 저울은 법이 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책인데요. 법과 관련된 책입니다. 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할 겁니다. 국가의 강제성이 있죠. 근데 이 강제성이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너를 벌을 주겠다. 반드시 법에 따라서 줄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는 법전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을 뜨고 해서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다. 자, 요 부분 눈을 자, 요 모습. 자, 우리나라에서 눈을 뜨고 있다는 거는 사회적인 약자를 눈 뜨고 똑바로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겠다,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고 하고요. 자, 외국 모습 보겠습니다. 외국에는 칼이 있죠. 칼은 우리나라의 법전과 같은 역할입니다.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저울은 똑같이 이제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자, 외국에서는 눈을 가리고 있죠. 자, 이거는 내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그냥 저울로만 판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공정함과 강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의 여신상의 이런 모습, 그 상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법의 목적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네 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복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건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 요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법을 재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줄여서 행복과 이익 해서 복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행복과 이익,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은 어떤 일상생활 중에서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 간의 싸움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만약에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 네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때 법이 제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법은 명확하게 규정이 다 써있다고 했죠. 그래서 법이 공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자, 이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났을 때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오던 차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먼저 달리던 차가 부딪혔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자,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법의 기능이다. 자세하게 도로교통법을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 분쟁의 해결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문제를 해결을 해 줌으로써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을 막아주고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모두 조심하세요라고 공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차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작은 도로와 큰 도로가 합쳐지는 곳에서 이런 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큰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이 차 사고가 난 게 큰 데서 달리는 차와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쪽에서 나오는 이 차가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면허를 따면 알겠지만, 자, 이때는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게 큰 도로에서 달리는 차입니다. 1번 큰 도로. 자, 이 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작은 도로에서 상황을 봐서 두 번째로 순서가 작은 도로에서 차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로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통 질서 같은 것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바꿔주겠죠. 도로교통법이 있으니까. 자,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또는 재산,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해 줍니다. 도둑이 우리의 내 재산을 훔쳐가면 절도죄로 잡혀가듯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내 권리, 내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권리에는 당연히 재산도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재산이나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제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 있죠. 음악하는 가수들은 자기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도 그 영상 속에 어떤 음악이 나오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AI가 그걸 감지해서 그 구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원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저작권 관련해서 누군가 내 음악을 표절해서 맘대로 썼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이 피해를 다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었죠. 거기에 자, 이렇게 생긴 가수가 있습니다. 이런 머리 스타일 비슷하게 한, 저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그리는데 멋있는 분이에요, 되게. 자, 이렇게 가운데 올린 머리를 하고, 자, 이분이 누구냐? 바로 태양입니다. 자, 태양이 아주 멋진 발라드 곡들이 많죠. 그런데 그 곡들 중에 그 눈, 코, 입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눈, 코, 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 되게 부드러운 발라드 노래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자, 이게 어떤 러시아의 가수가 정말 똑같은 멜로디를 그대로 갖다가 표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표절이라고 누가 봐도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 러시아의 가수가 자, 이거를 뭐라고 제목을 바꿔가지고 표절을 했어요. 자, 이런 표절을 하면 이 태양 씨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침해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먼저 법의 목적은요. 정의의 여신상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법의 기능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해주고 그로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